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시정입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오늘도 1%대 시원한 상승을 가져간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로 3거래일째 순항 중인데요. 오늘은 굵직한 국내 대형 기업들의 상승뿐만 아니라 2차 전지와 리튬 관련주 등 시장 전반적으로 다양한 테마들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요즘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반면에 또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 못 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희의 도움 꼭 받아보셔야 되겠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누르셔서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자, 미국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하나둘 하게 되면서 주가의 변동도 염두에 둬야 하는 시기이죠.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이런 글로벌 증시 그리고 파생까지 1타 3피까지 잡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식의 유토피아 대항해 시대 바로 출발해 보시죠.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빨간불로 물들었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코스피는 1.65% 강세 나타내면서 2,468.65포인트에 거래됐고요. 코스닥은 0.90% 상승했죠. 738.94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이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의 맥을 짚는 거시적 분석의 대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또 주식과 파생까지 일타쌍피로 양방향 매매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우리 맥스 전문가님입니다. 승률을 극대화하는 양방향 매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도 큰 손실 없이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실력 수익률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루닛이라는 종목이 저희가 지금 100%를 넘겨서 122%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유 기간은 3개월인데요. 빠른 시간 안에 수익률 높여가고 있는 종목이고 최근의 흐름 정말 좋았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알체라는 종목도 우리가 알차게 잡아냈습니다. 한 달 만에 80%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 챙겨가고 있고, 자, 맥스트라는 종목, 맥스 전문가님의 이름에 맞춰서 3주 동안에 57% 좋은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핀텔, 동일금속, 자이언트 스텝까지 1주, 3주 만에 굉장히 좋은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와 계시면 종목도 계속해서 챙겨드리고요. 수익률 점점 더 높여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종목 오늘 방송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꼭 놓치지 말고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맥스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좋은 점, 또 시장에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키포인트를 짚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실적 발표와 PCE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 기업들이 하나둘 실적 발표를 내게 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 기업들도 좀 있으면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죠. 어떤 이슈를 주목해보면 좋을지 여기에도 대응 전략 궁금하실 텐데 맥스 전문가님이 짚어주실 거고요. PC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연준에서 가장 좋아하는 경제 지수를 표현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이것도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방법 챙겨가셔야 되겠죠. 노란톡방 안에서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공개되니까 보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일타쌍피 집중 공략 테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와 수소 이렇게 두 가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 전략 투트랙으로 짚어주시기 때문에 수익과 손실 그 사이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략들이 세워집니다. 자, 2차 전지 수소 지금 시장의 반등에 따라서 또 한 번 기대감과 관심 그리고 주가의 반등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지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대응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방송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맥스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으로 얼른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유토피아 대항해 시대 바로 출발해 보시죠.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시원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가 또 상승을 해주면서 오늘 시장 좋아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마음 한켠엔 또 불안한 마음 감출 수 없잖아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잘 보내시고 지금 설 연휴가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지속적인 상승장이 좀 이어지니까 기분들이 좀 많이 좋으실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 증시에는 지금 뭐 2차전지 대형주나 뭐 반도체 대형주들 이외에 크게 뭐 수익을 보여준 테마는 크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AI 챗봇 테마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몰렸던 그런 모양새고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굉장히 이제 수익을 주다가 오늘 좀 많은 조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언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시장에서 항상 원하는 거는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계속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명심을 해두시고 뭐 우리가 물론 좀 거시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 미국이 경제 채무 불이행 뭐 디폴트를 좀 피하기 위해서 6월까지 상한을 좀 유예하는 그런 이제 제도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조금 자세히 우리가 확실하게 좀 짚어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톡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계속 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들은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시장 변화에 맞춰서 우리 맥스 전문가님이 열심히 도와주실 텐데요. 시황 분석을 이렇게 철저히 하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알차게 챙겨갈 수 있는 거겠죠. 저희 노란톡방 안에 미리 들어와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수익률들을 진작에 챙겨가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루닛이라는 종목이 지금 3개월 만에 122%의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또 알체라라는 종목 최근에 정말 뜨거웠잖아요. 한 달 동안에 80%의 수익률 챙겨갔고요. 맥스트 역시 57%, 핀텔 41%, 동일금속과 자이언트 스텝까지 저희가 다 잡아냈습니다. 방송 중에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 주신 종목, 그리고 시크릿 종목으로 소개해 주신 종목,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주시는 보너스 종목들까지 다 알차게 챙겨갈 수 있는 시간 저희 방송 보시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오늘이라도 들어오셔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수익률로 활짝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시장 분석부터 알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언제까지 이런 시장 상승이 또 이어질지 모르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또 글로벌 시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일단 제가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을 살펴보는데 뭐 코스피가 우리가 연휴 지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갭상승을 어제 충분히 해줬죠. 충분히 해주면서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을 조금 만들어냈지만은 코스피보다는 좀 힘이 좀 약하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매수세가 지금 10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외국인들이 어떤 관련주들을 좀 샀는지 어떤 이제 뭐 2차전지 관련주나 반도체 관련주들 어떤 것들을 샀는지 조금 우리가 한번 더 되짚어 본다면은 조금 더 이제 대응을 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뭐 오늘은 뭐 아무래도 테슬라 뭐 그런 실적 발표 이슈도 좀 있고 그리고 충분히 2차전지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 대형주들 위주로 조금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상승을 해줬고 지금 여기 차트에서는 제가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조금 유의미하게 이제 좀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200일선 장기 이평선을 조금 돌파를 하는 코스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 그것만 조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시장 모두 이제 개인만 매도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외국인이 아주 강하게 지금 10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 자 기관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장 초반에는 매도세를 출발을 했습니다. 매도세를 출발했는데 자 매수세 폭을 좀 넓히면서 장을 계속 이끌어가는 이제 쌍끌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계속 이제 순매수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단은 한 324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더 이상 상승한다면은 325포인트 그 이상도 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면 되겠고 지금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뭐 지금 중국 증시 자체는 휴장입니다. 맞죠? 휴장이고 중국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항생지수만 조금 개장을 했어요. 항생지수를 개장했는데 개장하자마자 아무래도
글로벌 기조, 나스닥이 이만큼 상승했던 그런 부분들을 소화하면서 오늘 2%대 좀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좀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챙겨 보시고요. 뭐 나머지 뭐 이런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조금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에 의해서 그 외국인 수급이 지속되려면은 환율의 변동성도 우리가 같이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그런 환율 움직임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조금 알맞는 대응을 하시면서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테마들,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서 수익을 조금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맥스 전문가님이 시황 분석을 좀 도와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도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국내 증시가 좀 더 강한 상승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에 정말 외국인들의 외면을 좀 받아왔었던 국내 증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급받으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맥스 전문가님이 열심히 시황 분석을 도와주시면서 또 시황 관련 키포인트까지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봐야 되는 시황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좀 많았는데 제가 좀 두 가지로 좀 추려왔습니다.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 지금 뭐 테슬라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실적 발표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런 부분들 조금 좀 챙겨 보시면 좋겠고 PC 물가지수, 소비 지출 물가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오늘 저녁에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발표되는 미국 GDP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참고를 하시고 제가 다음 주 목요일 이제 방송 출연이잖아요. 그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는 FOMC 그 금리 인상 부분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제외를 한 이유는 이미 시장에서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미 그런 부분에서 뭐 베이비 스텝을 하기로 했는데 빅 스텝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주가의 증시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미국 증시나 우리 국내 증시 또한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재료가 이제 좀 필요한 이런 이제 실적 발표들이나 PC 물가 지수를 조금 살펴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려면은 일단 뭐 제가 이제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죠. 올해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는 결국에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는 없는데 결국에는 그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깊고 오래 가느냐 그 차이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지금 연준과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조금 이제 팽팽한 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리고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반응을 보이면서 계속 매수세를 끌어올리고 있고 연준에서는 계속 무슨 발표를 한 때마다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올해는 금리 인하는 없다 이런 식으로 강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의 차이 시장에서는 지금 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뭐 테슬라 오늘 실적 발표가 좀 좋았죠. 예상치보다 많이 좋았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국내 2차 전지주들도 충분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현재까지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뭐 이미 기존에 원래 세워놨던 예상치보다는 좀 못하겠죠.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미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눈높이가 낮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도 못할 거야라고 지금 짚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짚어놓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잘 나오고 있어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발표를 하신 거 보면은 뭐 주당 순이익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매출은 좀 늘었죠. 매출이 좀 늘었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하고 매출 성장성만 지금 보자면은 굉장히 조금 잘 컸다.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는 자기들의 마진을 좀 포기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매출이 끌어올리는 데 견인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굉장히 영업이익은 조금 기존보다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작년에 주가 뭐 테슬라 보시면 다들 아시겠죠. 미국 해외 증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테슬라가 작년에 한 65% 정도가 빠졌습니다. 뭐 국민의 테슬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던 그 주식 자체가 작년 한 해만 65%가 빠졌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자, 우리 국내 삼성전자도 그만큼 또 빠졌죠. 그만큼 또 빠졌는데 자, 마이너스 50%나 마이너스 65%나 아픈 건 똑같습니다. 맞죠? 아픈 건 똑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 보시고 지금 뭐 이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자, 인텔이나 마스터카드가 이제 내일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실적이. 그리고 쉐브론 이제 미국의 유명한 정유 회사죠. 정유 회사고 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미국의 카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드 회사들이 조금 예정이 돼 있고 인텔은 반도체 기업이죠. 반도체 기업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고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정유 회사인데 오늘 이제 뭐 도시가스 이런 이제 가격 인상 이슈로 인해서 천연가스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뭐 도시가스 관련주들 그리고 정유 관련주들까지 장중에 조금 슈팅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정유 회사들이 과연 어떻게 마진을 남겼는지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빅테크 기업이죠. 메타의 기업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메타의 기업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뭐 지난주부터 지금 오는 거는 예상치보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던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지난주에도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순가입자 수가 많이 늘었다고 지금 발표를 했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제가 이제 좀 살펴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 소비 지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PC라는 지표입니다. PC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파월 의장이 FOMC 발표 기자회견 때마다 PC를 언급을 합니다. 과연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제 FOMC가 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페드 연준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인플레를 2%에서 잡겠다는 거죠. 자, 이 2%를 잡겠다는 게 결국은 이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 PC를 2% 선에서 낮추겠다 이런 뭐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개인 소비 지출이 조금 더 이제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뭐 CPI 지수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PCE 지표의 가중치는 이제 소비자의 상품과 서비스 선호도에 따라 유기적으로 좀 변동이 됩니다. 만약에 CPI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빵을 누군가 산다. 그럼 빵이 너무 비싸졌어요. 만약에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비싸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빵 대신에 좀 싸게 뭔가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그런 대체제를 찾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PC 지표들은 좀 따라가면서 그렇게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을 좀 확인을 하는 지표고 CP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빵의 수요를 조금 논한다고 하면은 빵만 봅니다. 빵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많이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시장에서는 또 희한하게 CPI 발표 때마다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방금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계의 소비만 이제 반영하는 CPI보다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PCE 지표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모든 이제 뭐 발표를 하든 그런 지표를 발표를 하든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 결국 PCE는 미국 GDP 제가 이제 오늘 좀 있으면 발표하는 GDP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GDP의 70%를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작년 6월 이제 PCE 지표죠. 그러니까 7월달에 발표한 6월 PCE 지표인데 자 지난 7월 피크 아웃을 기록을 한 뒤에 6.6% 정도, 6.8% 정도 기록을 했는데 그 피크 아웃 이후에 꾸준히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FOMC 회의에는 제가 이 지표 발표로 인해서 그래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다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인플레를 지금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를 못 잡는다고 하면은 3월 FOMC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준이 과연 이제 미국이 어떻게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좀 취해갈 것인지 과연 이제 스탠스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챙겨 보시면서 자, 이런 이제 발표하는 부분들 좀 챙겨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 어차피 혼자 해석하기는 좀 어려우십니다.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 노란톡방 입장을 하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런 부분들 발표할 때마다 다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기 쉽게끔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배워가는 그런 톡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황 분석과 함께 시황 관련 키포인트 2가지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실적 발표, 기업들의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의 발표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주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C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개인 소비 지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경제 GDP의 70%를 차지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보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종목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맥스 전문가님과 함께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딱 뜨거든요. 그거 누르셔서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 이 방법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픈 채팅
채팅방 검색창에 대항해 시대 맥스라고 검색하시면 저 채팅방이 나옵니다. 두 전문가님의 사진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그 채팅방인데요.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도움 받아보시고 이미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두 분의 전문가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또 수익률도 2배, 종목 개수도 2개까지 여러분 챙겨 가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점검을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글로벌 시황까지 다 짚어주시기 때문에 진짜 수익률이 좋은 게 우리 맥스 전문가님이잖아요. 수익률도 맥스로 챙겨드리기 때문에 맥스 전문가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루닛이라는 종목이 122%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지금 챙겨가고 있습니다. 알체라 역시 80%의 수익률, 맥스트 57%, 핀텔도 41%의 수익률, 동일금속, 자이언트 스텝까지 시장에서 뜨겁다라고 했던 종목들은 우리가 다 수익률을 지금 챙겨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 말고도 저희가 지금 계속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 수익 내고 있는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전문가님 이렇게 또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 네.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근데 조금 저는 이게 네, 개인 성향 차이긴 한데요. 네, 이게 뭐 루닛 같은 경우는 3개월에 122% 이런 게 물론 좋긴 네. 한데 저는 이런 것보다 솔직히 단기간적으로 4일, 5일 만에 한 20%씩 열어 챙기는 걸 더 좋아하게 하긴 합니다. 근데 네네. 물론 시장 상황도 지금 좀 도와주고는 있지만은 조금 종목들이 힘을 바로바로 못 내주는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경향은 있는데 원래 저는 이제 보통 저렇게 아까 수익률 자랑한 것처럼은 뭐 3개월씩 뭐 이런 식으로 잘 끌고 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가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과연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인 움직임도 좋지만은 과연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도 어떨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네. 자 지금 루닛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몇 번 말씀하셔서 아실 거예요. 맥스선에 닿았고 이날이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주토피아 처음 이제 방송 나오는 날이죠. 이날 제가 시크릿 종목으로 들고 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매수한 이후로 매수가까지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를 진행한 이후로 플러스 구간에서만 계속 그러네요. 움직였죠. 그리고 저는 조금 짧게 보는 걸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짧게 청산을 한다면 보통 이쯤에서 청산을 할 겁니다. 하고 이런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면 눌림목에서 다시 공략을 해서 또 수익을 챙기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한 번이고 몇 번이고 이제 다시 공략하는 종목들을 좀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힘이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이 힘이 단기적으로도 지금 충분히 좋은 슈팅이 한번 나왔었죠. 이런 부분들 챙겨보시면 이 부분들도 충분히 수익이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챙겨가실 수 있을 텐데 자 매도를 안 하고 그럼 이런 부분에서 분할 매도만 하시고 지금 3개월가량 끌고 오셨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2%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의 계좌로 좀 챙겨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자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한두 번 정도 리뷰를 해드려서 다 아실 건데 이 부분도 저희가 매수를 진행하고 매수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행운인 걸 이런 종목을 보면 아시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한 10% 정도 빠졌어요. 하락을 했는데 잠깐 눌려줬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자 그거 하락 10%못 버텨서 손절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이 굉장한 상승률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챙겨 가시려면은 자 당연히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이런 가이드 같이 한번 잡아 보시고 이런 종목들 보유나 대응법까지 한번 알아봐 드려야겠죠. 그런 부분까지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이런 수익도 같이 한번 챙겨 가보시고 자 마지막에 이제 핀텔이라는 종목이다. 핀텔이라는 종목이 저희가 이제 가지고 나온 이제 맥스트를 제가 관심주로 가지고 나왔을 때 그때 좀 같이 챙겨 나온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챙겨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좀 이슈를 받고 있죠. 뭐 AI 관련, 뭐 영상의료기기 관련해서 좀 충분히 이슈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로봇주들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나오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이 종목 또한 이제 같이 좀 조정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핀텔 같은 종목은 한 번 더 떨어진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의 기회를 좀 삼아가지고 자 이런 부분들 저점 매수에서 제가 공략을 하면은 좋은 점이 뭐겠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주식은 항상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 주식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 종목들 선별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선별하기 어렵고 과연 저점이 어딘지 이제 막연하게 이제 불안한 감에 조금 떠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저점을 저희가 정확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 이런 저점에서 공략을 해서 최대한 손실을 보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끌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지금 바로 노라톡박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내셨는데 또 이런 종목들 말고도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뭐 물론 단기간에도 수익률을 엄청나게 챙겨가고 계십니다. 뭐 밑에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1주 동안에 25%의 수익률 챙겨가고 있고요. 동일금속이 3주 동안에 39%의 수익률, 핀텔이 3주 동안에 41%의 수익률, 맥스트가 3주 동안에 57%의 수익률 등 오래 잡으면 또 오랫동안 수익이 나고 짧게 잡으면 짧게 수익이 나는 말 그대로 일타쌍피 두 가지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챙겨 가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거 누르셔서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니면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대항해 시대 맥스 이렇게 검색하셔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맥스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얼른 들어오시고 오늘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종목 리뷰 들어봤습니다. 종목 리뷰를 듣다 보니까 또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우리 관심 테마, 일타쌍피 공략 테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2차 전지, 수소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와 주셨습니다. 뭐 두 가지 다 좋은 테마인 건 알겠는데 또 오늘 왜 준비해 주셨을지가 먼저 궁금해요. 2차 전지는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을 가져가더라고요. 어떤 뉴스에 집중하셨는지 또 얘기 들어볼게요. 뭐 2차 전지는 결국 이제 실적 발표죠. 아까 제가 이제 한 주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키포인트를 좀 잡아드린 것도 있는데 2차 전지는 결국에는 뭐 테슬라의 실적과 이제 김천시라고 좀 잡아왔습니다. 김천시란데 이런 부분들 좀 자세한 뉴스가 좀 필요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좀 제가 좀 살펴드린다고 하면은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매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입니다. 굉장히 좋았고 4분기 매출이 243억 2천만 달러,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1.19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177억 2천만 달러인데 그거보다 총 37.2%가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테슬라가 주당 순이익을 2.52달러에서 1.19로 후퇴를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매출만 끌어올린 거예요. 매출만 끌어올렸고 실질적인 실익은 조금 못 챙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테슬라가 1년에 150만 대를 인도를 원래 목표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131만 대를 약간 소폭 웃도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자, 4분기 실적은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조금 웃돌았으나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좀 테슬라가 목표로 세웠던 것에는 이제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150만 대 인도 목표를 했는데 131만 대를 조금 넘어서는 그런 인도량을 좀 보여줬고 테슬라 주가는 작년에 아까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65% 하락을 했고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만큼 하락을 했기 때문에 20% 할인 등 공격적인 이제 정책을 펼침으로써 그런 부분들로 이제 매출만 좀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실익은 좀 못 챙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실익은 못 챙겼지만은 자, 이렇게 매출이 올라갔다는 소식만으로 해도 굉장히 우리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 굉장히 수혜를 주는 그런 모습이긴 하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김천시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천시가 세비캠이라는 회사와 함께 560억 규모의 2차 전지 소재 생산 공장을 투자하는 업무 협약을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했고 자, 2024년까지 2차 전지용 NCM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니켈, 코발트, 망간 세 가지의 소재를 이제 뭐 복합액 등 회수하는 이제 생산 공장을 건립을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좀 창출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은 조금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우리가 충분히 조금 더 상승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2차 전지용 양극재의 핵심 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선순환시키는 도시 광산 사업까지 리사이클 분야의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회사이고 자,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도 획득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 2차 전지 관련주들 해서 제가 보통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보통 종목을 좀 관심 종목을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런 솔직히 제가 숨길 것도 없겠죠. 관심 종목도 네. 세비캠입니다. 세비캠인데 자, 충분히 저점에서 지금 약간 상승을 하다가 다시 눌려주는 모습에서 오늘 조금 한번 슈팅이 나오고 윗꼬리가 좀 달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과거 주가가 자,
18만 4천 원짜리였어요. 18만 4천 원짜리였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9만 원도 채 안 됩니다. 9만 원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자, 지금 50% 정도 빠진 모양새죠. 5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지금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선이 있죠. 이 매수선 근처에 저희가 가면은 조금 우리가 관심을 깊게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때부터 조금 관심 있게 지켜를 봤었는데 충분히 상승을 하다가 다시 어느 정도 이 이하의 일정 구간 이하를 이탈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자, 이 부분들 저점을 결코 깨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상승을 한다는 그런 흐름이죠, 당연히.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또 다시 새로운 저점이 생성이 될 거고 또 그 저점을 깨면 또 계속 추가 하락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일정 구간의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강한 흐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자, 주가가 원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근데 다만 이 부분들 지금 강한 매물대가 있는 부분들 12만 원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수익률을 챙겨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수익률 챙겨 가실 챙겨 가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공략 그냥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 과연 이제 눌릴 때 만약에 다시 이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다시 조정이 오거나 좀 이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대응법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탭 번호 입장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일타쌍피 공략 테마 살펴봤습니다. 2차 전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차 전지야 말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좋을 만한 좋은 산업이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 실적 발표 이야기와 지금 김천 씨가 세비캠과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으로 관심 종목 세비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차트상으로도 진짜 많이 내려와서 이제 맥스선에 거의 닿으려고 하는 구간을 지나고 약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공략하면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종목명까지 다 알려주셔서 혼자 공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정확한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챙겨가셔야지 수익들 더 알차게 챙겨가보실 수 있겠죠.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는 건 어떨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 그거 누르셔서 노란톡방 얼른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항해 시대 맥스 검색하시면 되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세비캠 정보 얻어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테마 살펴봤고요. 두 번째 테마도 알아봐야 되겠죠. 두 번째 테마는 수소 테마였습니다. 수소 테마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테마라는 거 알고 있는데 뭔가 종목이 좀 무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나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슈랑 또 종목 전략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소가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요? 네. 네. 수소를 본 적 있으세요? 아, 수소가 네. 수소 자체가 수소는 본 적이 없죠. 눈에 없으시죠?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수소 네. 종목들조차도 움직임을 보는 거 보면은 어. 굉장히 강하게 슈팅이 나왔다가 네. 다시 금방 빼버리고 이런 좀 대응이 까다로운 구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제가 아마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을 제가 1월 5일인가 제가 시크릿 종목으로 들고 나온 적이 네네,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오해를 하시는 게 저보고 이제 술을 잘 먹으니까 이 종목을 또 맨날 들고 나오냐 이런 식으로 네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수소 테마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은 지금 이제 친환경 에너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이런 재건들에서도 그런 에너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에너지 부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계속 네. 이 알코올 이야기만 나오면은 제가 네. 좀 당황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자, 수소 이슈 제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UAE에서 수소 기술 실증을 한다. 그리고 익산시라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익산시 아까 제가 계속 오늘 지역 이런 거를 제가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김천시에서 네. 익산시를 가지고 왔는데 요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AE 국빈방문을 공식 수행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 48건에 이르는 다방면의 MOU 체결을 했죠. 그러니까 에너지, 원전, 방산 이런 부분들에 이제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단순 건설 수출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원전, 방산 이런 거를 다양한 이제 결합 패키지의 수주의 기반이 마련이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제 도시 내에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과 이송, 활용에 이르기까지 수소 생태계를 이제 구축에 관한 기술 협력을 이제 UAE랑 같이 이제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죠. 그리고 내년부터 UAE 주요 도시에서
우리의 수소 기술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증을 사업을 조금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건설 관련주들 뭐 물론 좋죠. 건설 관련주들 충분히 상승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건설 인프라를 좀 넘어서 에너지와 원전, 방산 등과 이제 결합한 패키지 수주의 기반이 이제 좀 마련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특히 우리 기업들이 바라카 원전이나 뭐 루아이스 정유공장 그리고 브루스 칼리파 등의 뭐 기념비적인 사업에 계속 참여를 해왔었습니다. 계속 참여를 해왔고 UAE와 우리 국내 우리나라의 이제 양국 경제 발전에 지금 기여해 왔던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좀 이제 좋은 효과를 받았죠. 뭐 물론 이제 우리가 바라카 원전이나 이런 삼성물산이 가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술력이 없고 만약에 인증을 못 받았다고 하면은 자 앞서 말씀드린 이런 48건에 이르는 다양한 양해 각서를 체결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자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물론 수주를 따내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에 맞게끔 좀 이제 완벽하게 공사를 해주는 것도 좀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수주의 환경에 좀 도움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고 자 제가 아까 김천시에 이어서 이제 익산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자 익산시가 이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에 이제 앞장서면서 수소 산업 선도 도시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은 자 올해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신규 수소차 80대를 보급한다는 그런 지원에 좀 나서고 있는데 자 구매 보조금은 한 대당 3,450만 원입니다. 여러분 넥소 신차 가격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몰라서 오늘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네. 6,500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네, 솔직히 꽤 웬만한 비싸네요. 외제차 한 대 값이죠. 네, 비싸네요. 네. 그리고 물론 수소차 분명히 좋은 건 알겠는데 그쵸. 구매가 망설여지는 이유는 이런 수소 충전 인프라가 좀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네. 부족하니까.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3,450만 원이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7천만 원 정도의 거의 절반 가격을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가격 부담도 좀 없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소 충전 인프라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수소 관련 이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 잊을만 하면은 한 번씩 나와주고 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잊을만 할 때쯤에 매수를 했다가 그리고 이슈가 나오면은 슈팅이 나올 때 정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잊을만 할 때 되면은 또 매수를 했다가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이런 이슈가 재료가 또 떨어지면은 또 다시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한다면은 충분히 몇 번이고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이 많겠죠. 그런 부분도 많겠고 자 결국 이제 수소 인프라죠. 충분히 지금 이제 증가를 점점 하고 있습니다. 점점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충전 인프라는 점점 이제 좋아지고 있다. 뭐 지방에서는 아직까지는 수소 충전소를 많이 못 보셨을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환경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 수소 충전소 이제 용량이 수소버스 150대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인프라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보조금들이나 뭐 정부 지원 이런 부분들 하면은 수소차가 이제 또 한번 더 잘 나갈 수밖에 없겠죠. 잘 나갈 수밖에 없고 뭐 물론 이제 수소차 이슈에서 그런 이제 지원금이나 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추가적으로 더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제 풍국주전 같은 종목을 저희가 이제 미리 좀 공략을 했었죠. 1월 5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2차 부여까지 순식간에 그냥 걸리면서 거의 상한가를 찍나 했습니다. 제가 이거 톡방에서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상한가를 찍었을 때 축하를 되게 건성으로 좀 해줬다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원망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상한가 가려면은 상한가가 만약에 도달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강하게 축하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네네. 장중 26%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장중 26%까지 올랐는데 아쉽게 다 네. 윗꼬리에 달고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만 보셔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소 관련주들은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올 때마다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수익을 챙겨가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자 매수선 이제 다였는 부분에서 좀 슈팅이 나오면 좀 챙겨가면 되고 지금 이 부분도 다인지 얼마 안 됐죠. 제가 이제 들고 나왔을 때도 그런 부분들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고 자 풍국주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매수가가 한 11,500원쯤 될 겁니다. 11,500원쯤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추가로 좀 진입하기가 조금 겁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른 종목을 하나 더 챙겨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노라통방 안에서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그냥 꾸준히 하락을 해왔습니다. 꾸준히 하락을 해왔고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위치에 왔죠. 거래량 캔들에 거의 맞닿아 있는 그런 차트의 위치가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보시면서 지금 일정 구간 이하
더 이상 이제 올해 3월 달에 1월 3일에 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저점을 형성했고 지금 조금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이게 뭐 진짜 반등인지 아니면은 잠깐 이렇게 이제 다시 올려주는 그런 모습인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확실하진 않고 자 물론 이런 부분들 근데 우리가 수소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해놓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슈팅이 나오는 부분들에서 좀 미리 챙겨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리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대응을 하고 이거는 주가가 또 혹시나 조금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법을 당연히 들어보고 같이 좀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겠죠. 자 그런 매매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톡방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일타쌍피 공략 테마는 수소였습니다. 수소 이제 불편했던 점이 수소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 문제였는데 앞으로 좀 더 투자가 늘어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된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호재 정책들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을 같이 공략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또 상한가도 공략을 했었고 같이 또 거의 상한가까지 또 수익을 챙겨간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종목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노란톡 들어오셔야 되겠죠. 이 관련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차트야말로 우리 맥스 전문가님이 정말 잘 하시는 그 저점에서 공략하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빠르게 수익 내고 싶다, 알찬 수익 안전하게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 얼른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거 누르셔서 얼른 들어오시고 맥스 전문가님과 함께 관심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심 테마까지 알아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시크릿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오늘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바로 힌트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근데 시크릿 종목이랑 관심 종목이랑 잘 가는 건 똑같습니다, 맞죠? 그렇긴 해요. 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비철금속 테마에 조금 오.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사진만 보면 아시겠나요? 이 기업의 전경입니다. 전경이고 네. 저는 뭐 누구처럼 뭐 큰엄마 이런 힌트를 가지고 오진 않습니다. 네네. 큰엄마 같은 힌트를 가지고 오지 않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자재 관련주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의 날에 이제 철탑 훈장을 받는 등 이제 해외 영업을 통해서 수출 증진으로 기업의 성장과 그리고 국가 경쟁력 신장의 무역 유공자로 선정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역하는데 힘이 좀 있다. 그리고 좀 그런 이제 재능이 있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비철금속 테마를 좀 볼 때는 구리 가격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 국제 구리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이제 런던 금속 거래소의 구리 3개월물 선물 가격이 3월에 한때 이제 1톤당 1845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최고치를 좀 경신을 했습니다.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자 10년물 가격도 1만 달러를 지금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조금 보여주었는데 자 장기물 가격이 이례적인 이렇게 상승하는 게 흔치가 않습니다. 장기물이 굉장히 지금 이제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결국에 이게 이런 부분들이 전쟁이 지금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오면서 또 장기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비철금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 사태와는 무관하게 장기적인 수급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신다면요. 자 국제에너지기구 IEA죠. 이런 부분에 따르면은 이제 향후 10년 정도, 향후 10년간 전 세계에 필요한 구리는 연간 550만 톤에 달하지만은 최근 1년간 신규 광산 개발이 없어 공급 부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는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신규 광산 개발이 없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일단 공급이 안 된다는 뜻이죠.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장에서 우리가 예견이 된 수순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에서는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신규 광산 개발도 없죠. 그렇다 보니까 공급은 제한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건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조금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본다면 충분히 시세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충분히 강한 이제 상승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 차트까지 같이 살펴보실 텐데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닿을 때 상승을 해주는 모습 보이죠.
자, 이렇게 닿을 때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왜 들고 왔냐? 굉장히 근데 이게 차트를 좀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조금 대응이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이뤄질 때,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구리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수급이 굉장히 들어오면서 이제 들어올리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현재 최근에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조금 챙겨 보시면서 수익을 조금 챙겨. 자, 이런 시크릿 종목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이런 종목들 이제 같이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이 끝난 뒤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공략 방법하고 이 종목명까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스 전문가님이 갑자기 왜 웃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리액션이 너무 찐 반응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보니까 이 시크릿 종목 비철금속 테마에서 가지고 나오셨는데 구리 가격 폭등에 따라서 이 종목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요는 계속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우리가 이런 이슈로 원자재 가격 상승들을 봐왔었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을 봐왔었는데 이 종목도 여러분 공략하신다면 지금 타이밍에서 수익 아주 좋게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맥스선도 이렇게 양쪽에서 닿아서 또 쌍바닥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 거래량도 이미 나오면서 매집도 잘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 종목 어떤 건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얼른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 되겠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보시고요.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 이 종목 어떤 건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보시고 한번 같이 공략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익 잘 챙겨 가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도 이렇게 시크릿 종목까지 알차게 들어봤는데 시청자분들께 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없습니다, 솔직히. 네. 없는데 아니 네. 제가 지난 방송 때 오. 뭐 2월달, 3월달쯤에 조금 우리가 연저점을 한번 형성할 수가 네, 있다라고 네, 말씀드린 네. 적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레 겁먹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시장이 항상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았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맞죠? 최근에 좋은 것 같지만은 나의 계좌는 상황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실은 조금 순응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부분들,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가시고, 제가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런 부분들 글로벌 시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머리 아픈 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머리 아픈 거를 굉장히 알기 쉽게끔 저희가 설명을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은 이런 부분들 다 같이 챙겨가실 수 있게 처음부터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언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언제는 쉬웠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사실 증시는 올라도 또 내 계좌는 그대로인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안내 한 번 더 해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시고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딱 뜹니다. 그거 누르셔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대항해시대 맥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맥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나오니까 들어오셔서 오늘 알려드린 관심 종목, 시크릿 종목 정보 꼭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